영재 서연이를 아시나요? 영어는 물론 스페인어, 중국어 등 다개국어를 구사하는 아이인데요. 순수하게 한국에서 엄마표 교육으로 이 모든 외국어를 배울 수 있었다고 해요. 사실 서연이는 두 돌까지 말할 수 있는 단어가 고작 3-4개 정도뿐이었다고 합니다. 눈물겨운 엄마의 노력과 사랑으로 한국어는 물론 다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답니다. 이 서연이 엄마가 지은 책이 있어요. 아기에게 외국어를 어떻게 접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발견하게 된 책이에요. 오늘 컨텐츠의 주된 내용은 이 책의 교육 방식을 토대로 구성되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첫 번째 단계인 소리 자극과 두 번째 단계인 유효 노출로 나뉩니다. 소리로 공간을 채우는 건데요. 말 그대로 아기가 생활하는 공간에 영어 음원을 백그라운드로 틀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라고는 Hi, Thank you 정도밖에 몰랐던 시기에도 외국인이 살라살라 하면 아, 저게 영어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라는 소리에 익숙해지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백날 음원을 틀어놓기만 한다고 해서 말문이 터지는 건 아닙니다. CNN 뉴스만 듣고 영어가 유창하게 트였다 하는 식의 케이스는 언어에 대한 재능이 원래 뛰어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보통 사람이고 또 보통 아이를 교육시키는 입장이니 저 가정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소리 자극을 의미 자극으로 바꾸는 유효 노출이 필요하죠. 유효 노출은 크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각각의 기둥을 중심으로 영어라는 집을 지어야 한다고, 즉 뼈대를 세워야 한다고 서연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4가지 기둥이 뭔지 같이 살펴보실까요? 바로 단어, 패턴, 그리고 동요, 회화입니다. 이 단어, 패턴, 동요, 회화의 각각의 기둥은 간접 노출과 직접 노출로 또다시 나눠지는데요. 간접 노출은 흔히 아기들에게 하는 책 읽어주기, 동요 들어주기 등등의 노출을 의미하고요. 직접 노출은 엄마와의 직접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기둥을 저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기둥인 단어입니다. 먼저 단어의 간접 노출 방법으로는 이 책의 저자인 서연맘은 보캐블러리 교육 유튜브나 단어학습 DVD 같은 것을 틀어주었다고 해요. 직접 노출로는 엄마가 직접 신체에서부터 주변 공간, 집, 그리고 야외, 즉 공간을 확장해서 직접 단어를 알려주었다고 해요. 우리가 모국어로도 이건 책상이야, 이건 의자야 라고 알려주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네이버 사전을 활용해서 같이 찾아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와, 벚꽃이 정말 이쁘다. 벚꽃은 영어로 뭘까? 너무 궁금한데 한번 찾아볼까? 라고 하면서 아기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도했다고 해요. 이것이 습관이 되니까 나중에는 아기가 직접 엄마, 이건 영어로 뭘까? 찾아보자 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둥인 패턴입니다. 패턴의 간접 노출은 패턴형 전집을 읽어주었다고 해요. I want, I will, I see 등등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형 전집을 아기랑 같이 읽었고요. 이건 사실 많이들 하고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패턴의 직접 노출은 전집에서 익혔던 패턴을 실제 상황에서 직접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I want a teddy bear, I want a windmill 등과 같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엄마가 그리고 아기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yes, no question
그리고 의문사 퀘스천으로 확장을 해서 응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Do you wanna teddy bear? Yes, I want a teddy bear. No, I don't want a teddy bear. What do you want? I want a teddy bear. 처럼 말이죠. 실제 상황에서 사용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기 패턴형 전집에서 나오는 패턴들은 영어를 잘 못하시는 엄마들도 아기랑 같이 읽었던 거라서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익혔던 단어들도 넣어서 응용하면 단어 복습도 가능할 것이고요. 세 번째 기둥인 동요입니다. 아기들은 운율과 멜로디가 있는 동요를 참 좋아하죠. 효과적으로 외국어를 익힐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저도 아기에게 한국어 동요, 영어 동요 참 많이 불러주고 틀어주고 있는데요. 동요의 간접 노출은 이렇게 동요를 틀어주는 겁니다. 아기가 놀고 있을 때 백그라운드 음악으로 들려주는 것이죠. 동요는 크게 한국어 동요를 영어로, 마더구즈, 전집을 동요로 이렇게 세 개를 섞어서 배경음악으로 들려주었다고 하고요. 동요의 직접 노출 방법으로는 일주일에 한 곡을 가사 내용을 아이에게 이해를 시키고 아이와 같이 반복해서 불러주는 방식을 활용했다고 해요. 사실 가사 내용을 이해시키는데 유용한 유튜브 영상들 참 많죠? 마더구즈 클럽이나 더 슈퍼 심플송이라는 채널을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둥인 회화입니다. 회화의 간접 노출 방식으로는 회화체 전집을 많이 읽어주었다고 해요. 스토리텔링 형식이 아니라 대화체로 구성된 전집을 말하고요. 회화의 직접 노출을 위해서는 책에서 익힌 주제를 엄마랑 아기랑 그 상황에서 직접 사용을 하거나 혹은 상황극을 연출해서 놀이를 하듯이 많이 반복을 했다고 하네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회화체 전집에서 아침 기상 장면이 나왔다고 하죠. 그러면 그 부분을 매일 아침 엄마랑 아기가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Good morning, it's time to wake up.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아기가 Good morning, mommy, I'm awake 등의 식으로 이렇게 일주일 정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고요. 또 손가락 인형을 활용해서 전집에서 나온 이야기를 손가락 인형극으로도 놀아주었다고 해요. 저도 이 방법은 재밌을 것 같아서 손가락 인형 세트를 주문을 했는데요. 가족 인형, 동물 손가락 인형 등은 집에 구비해 두면 참 유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 기둥, 즉 단어, 패턴, 동요, 회화를 30개의 주제에 맞춰서 한 주제당 일주일씩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전집에서 공통되게 다루는 30개의 주제를 추렸다고 하는데요. 그 30개의 주제 한번 알아볼까요? 숫자, 색깔, 가족, 장난감, 동물, 마실 것, 간식, 음식, 얼굴과 몸, 과일, 채소, 탈 것, 집안 장소, 동작, 옷, 놀이터, 마트, 맛, 오감, 일상, 거실 물건, 박물관, 화장실 물건, 부엌 물건, 기분, 취미, 날씨, 계절, 직업, 동네, 그리고 반대말. 이게 총 30개의 주제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서연만과 서연이가 함께 진행했던 일주일 계획표를 같이 볼게요. 단어, 패턴, 동요, 역할극 이렇게 나눠서 애니메이션 사전 리들 스마티 5분, 네이버 사전으로 하루 5번 이상 단어 알려주기, 주제는 가족 패밀리로 정해서 전집은 오톡 한 권, 싱싱 영어 한 권 5분,
패턴 I love 장난감 연계에서 5분. 동영상은 유튜브 패밀리 북카 5분. 동료는 핑걸 패밀리 5분. 활동은 가족 앨범 만들고 가족 소개하기. 역할극으로는 양치질 관련 생활 회화를 화장실에서 매일. 서연맘이 진행했던 방식은 이미 한국말에 더욱 익숙한 2돌 이상의 영유아들에게 유용한 방식인 것 같아요. 엄마표 영어 로드맵을 잡는 데 상당히 자세하고 유용한 책인 것 같고요. 원론적인 내용에서 벗어나서 세세한 부분까지 코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천하는 데는 엄마의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겠지만 몇백만 원짜리 영어 유치원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추천드릴게요. 저는 8개월 아기 엄마예요. 아직 8개월이다 보니까 모국어 그리고 영어 둘 다 신경 써야 되고, 아직 모국어도 8개월 아기에게는 외국어로 들릴 것이라서 저는 서연맘의 교육 방식을 참고해서 조금은 다르게 접근할 예정입니다. 다음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엄마의 외국어 교육법도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